Oh, I know what you want. Just give me reason to tell you. Oh, 네, 안녕하세요. 아임 정진호 PD입니다. 아임 시즌 14. 오늘은 대전 충남 민원연과 함께하는 우리 지역 언론 모니터 분석인 언론 뚱땅 시간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대전 충남 민원연 운영위원 맡고 계시는 배철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충남 민원연 장민석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보다는 좀 목소리가 반가워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목소리가 얼굴만 반갑고 목소리가 안 반가워서 좀 그랬는데 2월 모니터 보고서 나가고 혹시 뭐 주변 어떤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두 분은? 저는 제가 다시 한번 들어봤는데 말 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거리가 너무 짧고 이래서 좀 잘해보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이런 보고서는요. 주변에 들은 분이 안 계세요라고 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주변에 많이 퍼쳐야 돼요. 한번 들어봐라, 들어줘, 이런 게 있었어, 어때? 이런 노력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 그냥 녹음했고 주변에 몇 명 안 들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이런 노력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분이 좀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좀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월에는 어떤 매체를 혹시 모니터했나요? 네, 3월에는 이제 공영방송이죠. 그거 아시죠, 장민석 활동가님? 본인 말할 때 이제를 굉장히 많이 말해요. 아, 그런가? 제가 이제를 많이 쓰나요? 예, 편집하면서 이제 많이 덜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엄청 많이 얘기해.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를 좀 많이 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네, 3월 네. 어떤 매체 모니터했어요? 네, 3월에는 공영방송이죠. KBS 대전 총국의 KBS 뉴스 9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3월 2일부터 3월 16일 동안 총 2주 동안 방송된 KBS 뉴스 9의 보도를 이제 분석을 했고요. 별도로 이제 그렇죠? 네. 별도로 네. 네, 다시 말할까요? 네, 계속 하세요 그냥. 네. 네, 별도로 KBS 보도국에서 근무하는 기자별 보도 통계를 분석을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KBS 대전방송 총국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뉴스 9이 아니라 전국 뉴스 끝나고 지역 총국으로 넘어올 때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배철욱 변호사님, 네. 평소에 텔레비전 뉴스 자주 보세요? 자주는 아니어도 일단 어떤 뭐 음식점이라든지 다른 공공장소에 갔을 때 누가 틀어졌을 때? 많이 틀어져 있습니다. 확실히 지상파 방송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건 KBS 뉴스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잘 안 보세요? 예, 혹시 집에는- 출근 준비하실 때라든지 뭐. 네, 집에서는 아이들 때문에 많이 TV를 아직은 못 틀어놓고 있어서 교육상? 그렇습니다. 네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보실 수 있고 또 KBS 홈페이지 통해서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좀 관심 더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민석 활동가님은 어때요? 확실히 이제 어릴 때는 TV를 많이 시청을 했었는데요. 이제 핸드폰이 많이 스마트폰이 발전을 하고 유튜브가 이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TV를 많이 멀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 잘 안 봐요, 이젠? 자연스럽게 TV에서 나온 뉴스도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우리가 민원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본방 사수는 어렵더라도 유튜브나 홈페이지 다시 보기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고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전반적인 보도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특정 사례 지적을 하고요. 개선 권고사항 이런 순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 보고서 내용 보니까 일단은 뉴스9 보도 분석도 있지만은 KBS 대전방송 총국 보도국에서 근무하는 기자별 보도 통계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좀 흥미로울 것 같은데 우선 잠시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모니터 총평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확실히 대표적인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다른 언론사들보다 기본적으로 나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충실히 보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사고 보도에서는 알 권리 충족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이제 뉴스량이 많아서 그럴까요? 상당수의 보도가 수박 겉핥기식의 이런 보도에서 조금 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많았고요. 한편으로는 이번에는 또 노동의제에 관련해서 사건 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라는 게 전체적인 모니터 위원님들의 평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KBS는 다른 방송사들과 달리 수신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본 인프라가 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평을 받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뭐 기자분들도 열심히 하셨겠지만은 그런데 이 두 번째 보니까 이 보도국 KBS 대전방송국 보도국 기자별 현장 취재 온마이크 리포트 통계가 있어요. 이거는 보통 우리 뉴스 볼 때 그 아나운서께서 읽어주는 뉴스가 있고 그렇지 않고 누구 기자입니다. 그러면은 네 뭐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보도 리포트하는 그런 꼭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직접 마이크 들고 리포트하는 현장에서 그 리포트 통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3월 한 달간 조사를 했네요. 정리하시느라 활동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인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보직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분은 아직 안 정해져 있지만 기자분들이 많다는 거, 예, 기자분들이 많다는 것에 놀랐고 23분이나 돼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아까 우리 정 PD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 스트레이트 기사 아닌 레프트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에 또 한번 놀랐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러한 그 온마이크 리포트 기사를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은 어떠한 다른 상시 보직을 맡고 계신 분이라 보일 것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편차도 있고 이게 높고 낮음이 확 정해진 거 보면 기본적으로 기자들한테 재량이 좀 주어져서 좀 성실한 사람은 가서 예를 들면 리포트를 하고 조금 그런 쪽보다는 그냥 이렇게 단신을 전하는 스트레이트성으로 단신을 전하는 거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물론 우리의 지향점은 방송 뉴스의 표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현장성이 느껴지는 그리고 실제로 발로 뛴 기사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그 마이크 리포트 기사가 될 텐데 이것이 좀 적지 않았나. 물론 다른 MBC나 어떤 TJB와의 비교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한 명의 그런 뉴스 소비자로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적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 수가 23명인데 이 중에 한 달 동안요. 3월 한 달 동안 온마이크 리포트를 하나도 안 한 기자가 7분이나 돼요. 그러니까 30% 정도는 그런 마이크 들고 하는 현장 리포터가 없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4번 이하. 그러면 이제 월평균 일주일 평균 1회 이하인 거죠. 그 현장 취재 온마이크 리포트 참여한 기자는 6명. 그러니까 26%. 네, 한 달 동안 5번에서 8번.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일 평균 1회 이상 2회 이하입니다. 현장 취재 온마이크 리포트 참여한 기자가 5명. 그리고 한 달 동안 9번 이상. 일주일 평균 2번 이상 한 기자가 5명이에요. 그 통계를 요약해 보면은 한 달 동안 30%의 기자가 현장 취재의 온마이크 리포트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56%,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기자가요. 일주일에 1회 이하 현장 취재 온마이크 리포트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니까 이건 상당히 저조하지 않나요? 뉴스는 매일 하고 기자는 23명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는 사람이 한 번이나 아예 안 하거나 한 사람이 절반을 넘는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22% 기자들이 월 10회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 평균 2회니까 월화수목금 토까지 한다고 하면 일주일 6일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 평균 2번이니까 3일에 한 번 꼴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2, 3일에 한 번 꼴 정도. 그것도 많다고 볼 수 없는 건데 오히려 그게 더 많게 느껴지는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배철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기사는 몇 줄 안 돼요. 거의 보도자료성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보도자료보다 짧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그러니까 신문 기사와 다르게 방송은 특징이 현장감인데 너무 그런 게 충실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통계가 다음에는 조금 더 선명해지려면 예를 들면 뭐 서울과의 비교,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 KBS 대전총국에 대해서 뭐 해명은 아니지만 설명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분포가 나오는지, 그리고 혹은 아까 말한 타 방송사와의 비교. 왜냐하면 이게 단순 수치만 가지고는 바로 또 평가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한번 더 더블 체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 오늘 녹음이 그 기준일이 저희가 이제 보고서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장민사 활동가께서 KBS 대전총국 쪽에 한번 좀 확인을 해주시죠. 이런 모니터 의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청취하신 다음에 보고서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 편집하면서 그 부분을 좀 실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연 모니터 의견은요. 그래서 이 통계를 바탕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기자는 많은데 그 현장 취재 온마이크 리포트 참여 비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아무리 보직을 맡고 있다고 해도 모니터 기간 한 달 동안 단 한 건의 현장 취재 온마이크 리포트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가 전체의 30%나 된다는 거는 이건 바꿔 얘기해서 조직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해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 뉴스 특성상 더 많은 현장 보도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위원들의 세부 지적사항을 보면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한 모니터 위원께서는요, 뭐 단신은 충실히 보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 국민 주권이라는 이런 3대 지방 의제가 노관한 그런 보도가 좀 미흡하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풀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셨고요. 또 다른 모니터 위원께서는 다른 방송사가 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룬 것 같은 노동 의제를 지속적으로 이슈화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지역 방송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의 공약을 좀 충실하게 분석하지 않은 채 수박 겉핥기식의 보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지적을 좀 하셨고요. 또 한 모니터 위원께서는 심층 보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대안이나 해결 방안 제시도 부족했다. 뭐 이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뉴스만 집중하지 말고 지역 밀착형 문화, 예술, 스포츠 관련 보도도 좀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대재해법 관련 뉴스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런 지적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배철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뭐 전체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수긍이 되는 의견들인 것 같은데요. 다만 여기에 조금 더 첨언하자면 사실 그 제한된 시간 동안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방송 뉴스라는 어떠한 형식, 플랫폼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계를 또 내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그 1분 30초 혹은 길면 2분 30초짜리 되는 거에서 사실상 그냥 기본 태생적으로 심층 보도가 어려운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은 원래 이제 또 PD 저널리즘에서 커버를 해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니터 위원님들께서 말한 내용은 사실은 그 방송 뉴스의 본질적인 부분이 한 반절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반절 정도는 그 대전총국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서 예, 대전총국에 관련된 이야기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사실 뭐 보도라는 게 정해진 시간이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단신들이 너무 정보성 스트레이트 기사들이 많아가지고 저거를 과연 이 소중한 그 전파 뭐 할애된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역은 많지가 않잖아요. 굳이 저런 거를 해야 되는가? 어떨 때는 약간 때우기식 느낌이 들 때도 시청자 한 사람을 좀 있었거든요. 아마 비슷한 마음으로 이런 지적들을 하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사례 지적이에요. 이 보도 자료성이나 편정성, 편파성, 취재 미흡, 사실관계 오류 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건데 취재 미흡 관련해서는 한 모니터 위원께서는 교육 관련 부분이 너무 취재가 미흡했다.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대전 KBS가 관련 보도에 좀 너무 인색했다. 현장의 목소리 듣는 게 너무 적었고 뭐 다음 주 특히 이제 3월 11일 리포트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부터는 학생이나 교직원 확진자의 교내 접촉자도 별도로 격리하지 않고 10일 동안 수동 감시로 전환돼 등교가 더 수월해진다라고만 보도를 해서 이 감염병 확산 상황을 좀 안일하게 진단한 점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또 다른 모니터 위원께서는 보도 자료성을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사교육 참여율에 대한 보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교육청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서 이렇다 했는데 대전, 세종이 각각 75.6%, 81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교육이 뭐 때문에 증가하게 됐는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한 취재가 전혀 없었다 이런 지적을 좀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취재 미흡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 나왔던 얘기네요. 뭐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에 대한 보도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뭐 예를 들어서 3월 3일 보도였는데 세종예술의 전당이 30일 개관 예정이라는 단신, 그 다음에 11일에 지난해 최종 문턱인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K리그 1 승격이 좌절된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12일 리그 첫 홈 경기를 치른다 라고 보도한 거 말고는 관련 보도 찾기가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네, 장민서 활동가께서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보고서를 받고 좀 느낀 건데 세 분이 공통적으로 좀 지적을 해주셨던 게 취재 미흡 부분에서 특히 그 문화예술 및 스포츠 분야가 많이 보도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하나 말씀 붙이면 이것도 결국 계속 반복되는 지적인데 요즘 이게 어떤 뉴스 컨텐츠 소비자들이 많이 똑똑해졌잖아요. 이제. 네. 그리고 뉴스 이외에도 사실 그런 사실 기사 접할 곳은 널려 있고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를 반드시 붙여줘야 그게 진짜 저널리즘이고 조금 더 나간 건데 그런 부분이 그 우수한 인력과 장비와 이 어려운 시험을 붙은 이 우수한 기자들이 그 플러스 알파를 안 붙여주고 그냥 단순히 이 기사 스트레이트만 내보낸다는 것은 정말 조금 과장하면 거의 이제 점점 더 무의미한 행위로 돼가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까 오미크론과 관련돼서도 수월해 진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학부모들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네. 우려하는 목소리. 우려하셨나 봐요. 네. 요즘 뭐 정말 학교가 난리고 부모들이 다 학생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감염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 정도도 같이 보도가 되는 단순히 이렇다가 아니라 그래야 그 기사를 정책 입안자들이나 그런 정책 결정권자들이 봤을 때 또 반대 목소리를 또 역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한 그 교육청 통계 자료도 역시나 더더욱 그렇고요. 이것도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서 무엇 때문인지 저도 지금 보면서도 되게 궁금해요. 왜 이런지, 세종은 또 왜 이런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나라도 있으면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선 기간 동안 대선 주자들의 지역 공약에 대한 비중도 적었고 또 이제 그 심층적인 보도의 정성적인 지표 모두가 지역 신문에 비해서 떨어졌다 이런 좀 비판을 좀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3월 2일에 보도됐던 대전 첫 학교 돌봄터 원시능초 복용 분교의 문 열어라는 기사를 놓고요. 이게 이제 그동안의 돌봄 기실하고 차이를 좀 더 설명했으면 후속 보도 통해서 그전 돌봄 기실과 어떤 차이인지 비교하는 그런 보도가 좀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3월 1일 역시 투게더 투자운용 세이백화점 매각 우선 협상 대상 이 뉴스와 관련해서는 단순 사실 보도에 그친 점이 아쉽다. 이 홈플러스 매각에 이은 일단 백화점이 부동산으로 개발되는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대전에서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운용사는 투게더 투자 운용사는 어떤 회사인가 뭐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살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월 15일 기사에서는 갭투자 저가 아파트 매매가 약세 깡통 전세 우려 기사 이 뉴스 보도에 대해서는요. 사전 경고 그러니까 문제점 이런 구체적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사전 경고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은 대책이 너무 약했다. 너무 전문가들의 조언이 너무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 그쳤고 현재 입주민들이 취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뭐 이런 조치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균형 보도 부족 관련해서는요. 이 CCTV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감시사에 대한 경각심이나 반대 입장은 제시가 되지 않아서 좀 한쪽이 좀 치우친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3월 17일 보도 현 정부 못 믿어 차기 정부와 해결 공동 소송도 진행이라는 그 보도에서는
정부 측 입장이 너무 좀 간단하게 설명이 됐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선 권고는요, 이런 얘기가 많네요. 그 전문가 발굴에 좀 힘썼으면 좋겠다. 대전 KBS 대전방송 총국이. 그리고 이제 지역 대학들을 좀 싱크탱크로 활용해서 전문가 풀을 좀 넓히고 동시에 이제 지역 대학 교수들의 연구 실적이 부진한 분들 이런 분들 좀 검증해서 지역 대학의 질적인 측면을 높이는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매번 뻔한 전문가들 나와서 추상적인 재현 수준하는 거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 이거 상당히 공감하거든요. 수도꼭지라고 막 하더라고 스스로도 틀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사람들 전적으로 공감했던 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변호사랍시고 몇 번 이게 전문가의 위치로서 그런 어떤 잠깐 5분짜리 프로그램 나가지 않습니까? 코너에. 근데 죄송스럽지만 정말 몇몇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피디님. 네. 이게 변호사라는 직역이 너무 넓은 건데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많은데 전문가인 척하고 나가는 거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뭐 그런 시청자분들을 뭐 조금은 속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싶을 정도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정말 이 예리한 것 같은 게 개인적으로 지역에서 진짜 전문가들 찾기가 어려운 게 상대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에 계시잖아요. 예, 모든 게 서울에 쏠려 있는데 그나마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들이 진짜 실력이 있고 어디 부분에 있어서 서울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정통한 교수님들이 또 방송 출연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그냥 틀면 나오는 수도꼭지 같은 교수님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수님들 잘 발굴해서 진짜 전문가 모시는 거. 그리고 가끔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외부에서 꼭 대전 사람이 아니더라도 서울에 계신 분도 초빙해서 하는 것이 진짜 참 전문가를 모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저도 방송 제작하면서 많이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전문가분들, 이제 다양한 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예, 쉽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방송이 이제 언론이라는 그런 특권이 있으니까 좀 더 많이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모니터 회원께서는 그 이제 대선 관련한 지적을 하셨고요. 아까 이야기한 뭐 그 오미크론 학교대 얘기하셨고 이분은 뭐 비슷한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셨네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지만은 되도록 단신보다는 정식 리포트 양을 늘려서 심층 보도가 이루어질수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분들 다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하시네요.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집니다. 장민석 활동가님. 네. 예, 보고서 추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 대전 KBS 총국 그 보도국의 입장은 꼭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방송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S 9시 뉴스의 심층 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KBS 대전방송 총국 보도국의 입장입니다. 뉴스 취재 보도는 취사 선택의 연속입니다. 9시 뉴스 기준 12분에서 13분의 짧은 시간에 저희가 준비하는 아이템이 현장 리포트와 단신을 합쳐서 통산 20개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리포트의 비중을 많이 두려고는 하지만 다양한 아이템을 준비하려다 보니 정작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뉴스를 짧게 전달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도 중요 뉴스에 대한 비중을 크게 높이고 관금 뉴스를 최대한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수십 년간 지속된 뉴스 관행을 깨기가 쉽지 않고 종합 뉴스를 원하는 시청자 수요도 많아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신 40분을 방송하는 7시 뉴스를 통해 주요 뉴스를 심층적으로 전달하는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새겨 듣겠습니다. 다만 저희 7시 뉴스에도 더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자의 현장 온 마이크 리포트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입니다. 대전 충남 민원련 모니터 위원들의 지적에 크게 공감합니다. 내부적으로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뿐만이 아니라 경쟁사와 KBS 본사를 포함한 전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는 특히 KBS가 더 줄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주 52시간 도입으로 제작 시간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
현장에서 온 마이크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고 7시 뉴스 확대 이후 제작 시간이 크게 앞당겨진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취재 자체가 크게 줄어든 데다 현장에 접근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벗어나는 취재 방식이 일상화되면서 온마이크가 사라지는 부작용도 커진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상 회복이 시작됐고 방송 뉴스의 힘이 현장에서 나오는 만큼 과거처럼 온마이크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생생함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KBS 대전방송 총국 보도국에는 정식 보직자가 보도국장과 편집부장, 취재부장, 그리고 영상취재부장 이렇게 4명입니다. 이 4명이 보도국 운영 전반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들은 현장 취재와 리포트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이 모니터 KBS 뉴스 9입니다. 네, 뭐 사실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사하고 대표적인 뉴스 채널이잖아요. 그리고 공공 채널이고. 근데 다만 옛날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KBS의 경쟁사는 뭐 SBS고 MBC였잖아요. 그래서 방송 3사 간의 경쟁을 했고 누구나 이제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KBS 그리고 KBS 뉴스 9의 경쟁자는 뭐 MBC 뉴스가 아니라 유튜브고 넷플릭스고 정말 변화무쌍한 이제 매체들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매체들에서 하지 못하는 뭔가를 정말 우리 지상파 뉴스에서 찾지 않으면 정말 이 지상파 뉴스의 그 아련한 그런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 지나가서 한 세대만 물갈이가 된다 해도 너무너무 그 애청자들 많이 잃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야만 할 것 같다. 그런 애정어린 시청자로서 애정어린 말씀 한마디 덧붙입니다. 네, 장민서 활동가님이 젊은 그 KBS 뉴스 9이 대전 충북 기준입니다. 지역에 있는 젊은 층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도 그 변호사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실 때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좀 입이 근질근질 했었는데 확실히 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라 이런 건 제가 그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확실히 요즘 저희 세대들은 TV 거의 안 보고요. 뭐 지상파 방송 거의 안 봅니다. 이제 유튜브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도태되지 않고 계속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마 서울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대전충남 민원연에서는 다음 달에는 어떤 매체를 모니터할 예정이죠? 네, 다음 달에는 대전일보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예, 지역 최고의 그 지면 신문이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대전일보에 대해서 모니터할 예정이고요. 예,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수요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그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자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누구냐는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베베. 감사합니다.